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60년대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에서 1960년대 북한의 경제실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50에서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도 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앞서 북한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 실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북한 당국이 발표한 단편적인 자료들도 있고 제한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북한의 경제 실적을 추정한 연구들도 있어서 개략적으로 그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에 제시된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일정 기간별로 평균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정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950년대 중반에는 30%에 달했고 1950년대 후반에도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도 성장률이 1950년대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비슷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북한 당국이 발표한 성장률을 적용해 보면 1980년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1인당 소득의 3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1980년 무렵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3주차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 실적을 추정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이 추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1957년부터 통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경제 성장률이 13.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21%에 비해서는 낮으나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와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에 부합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발표한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결과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계치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북한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 경제는 1950년대 후반에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1950년대 후반에 어떻게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60년대 들어와 성장세가 둔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후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투입이 많아지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둔 가운데 경제 성장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생산 요소 투입을 늘리는 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강제저축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은 초기에 외연적인 성장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즉 생산 요소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성 인력이 부족해지자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 임금을 규제한다거나 애국민 납부, 강제저금, 화폐개혁 실시 등을 통해 강제저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자 규모는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펼친 대중운동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펼친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 말부터 전개된 천리마 운동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혁명적 열기를 불어넣으려는 이러한 대중운동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대중운동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원조도 중요했습니다. 북한은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원조받았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전후복국이었다는 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1950년대 후반의 빠른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의 추진,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전개, 원조를 통한 외부의 지원, 전후 복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강조할 점은 이처럼 초기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양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사회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연적 성장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기업 간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경영자,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높일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1960년대 들어와 차츰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운동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초기에 혁명적 열기가 수그러들면 사회적으로 규범과 규율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북한에서도 1960년대 들어와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군사비 부담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담은 남북한 모두 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었던 만큼 남북이 동일한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해도 1인당 군사비 부담은 북한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1960년대 들어와 북한은 외생적 성장 정책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실패했으며 대중운동의 효과가 약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부담에 시달린 결과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950에서 1960년대 북한의 소득 수준을 상대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한 소득 수준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 시기 남북한 1인당 소득 수준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분석에 앞서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955년 시점의 남북한 소득 수준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앞서 해방 시점에 북한 지역 소득 수준이 남한 지역의 거의 1.5배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남한의 소득 수준은 1.5배 혹은 그 이상 증가한 반면 북한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서 보면 1955년 시점에 남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한 것인 만큼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도별 소득은 1955년 시점의 소득과 앞서 소개했던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북한의 소득 증가율을 이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림에는 남한의 소득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메디슨 역사 통계 2018년 버전에 수록된 값입니다. 메디슨 역사 통계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장기에 걸친 소득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화면에 제시된 그로닝겐 대학교의 그로닝겐 성장과 발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슨 역사 통계에는 북한의 소득에 대한 데이터도 있지만 1955년 시점에 북한 소득 수준을 너무 낮게 잡는 등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새로 추계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한 소득 수준을 비교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남북한의 성장 추세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나 1960년대 들어와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의 북한 소득 수준 변화 추세는 그러한 양상을 잘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반면 남한의 경우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특히 1960년대 후반 들어 소득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70년까지 남북한 소득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에 비해서 더 높은 상황은 1970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후에도 남한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1970년대 초반 남북의 소득 수준은 역전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소득 수준을 더 많은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메디슨 역사 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145개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과 앞에서 구한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1960년과 1970년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림에는 북한의 소득, 146국의 중위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국가의 소득, 그리고 146개 국가 중에서 북한은 몇 위에 해당하는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1960년 북한은 146개국 중 73위였고 1970년에는 83위로 10계단 하락했습니다. 1960년대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북한의 소득 순위가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오늘날과 같이 아주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매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군을 분류해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1998년부터 계속해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인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196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높았고 전 세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저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1960년대까지 북한은 그런대로 경제발전 수준이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 50여 년 사이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현재는 저소득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해방 직후 북한 경제 상황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산업시설, 발전설비, 지하자원 등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개혁, 산업시설 국유화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전후복구 과정에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공업 투자에 집중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농업과 상공업 부문에서 협동화가 추진되었고 1958년 말에 이르면 두 가지 협동화 모두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1960년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 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추진했다면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구축이 이루어졌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으로 기업을 지배인 대신 당비서가 주도하게 되었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 자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도입으로 계획경제의 골격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0에서 1960년대 북한의 경제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경제 실적을 추정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후반의 빠른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의 추진,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전개와 원조를 통한 외부의 지원, 전후복구라는 특수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반면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외생적 성장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데에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실패했고 대중운동을 통해 혁명적 열기를 불어넣는 것도 한계가 나타난 데에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 부담에 시달린 것 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남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국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재와 달리 소득 수준이 중위권에 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초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